직원 급여 관련해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원 급여의 경우 방문 같은 경우에는 월급제보다는 그 수급자 방문 일정에 의해서 그 시급으로 직원 급여가 책정되는 경우가 대다수기 때문에 그 요양 방문사 시급제를 기준으로 이 급여 관리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직원 급여 이제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8번 직원 급여에서 그 관리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8번은 직원 급여 이렇게 메뉴들 보시면 뭐 1번에 급여 대장, 퇴직 적립금, 그다음에 급여 계약 설정, 뭐 기초 설정, 인건비 지출 비율 이런 메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 8번 직원 급여에서 주로 이제 그 수행하는 그 서비스들은 보시면 직원 급여 명세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생성된 직원 급여를 카톡이라든지 문자 등을 통해서 그 직원분들에게 발송하는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생된 그 명세서를 토대로 해서 퇴직 적립금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추가적으로 그 제공이 되어져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공단에 매월 신고하시는 인건비 지출 자료라는 거를 갖다가 생성을 해서 공단의 인건비 지출 직종별로 이렇게 4대 보험이라든지 기간 부담금을 갖다가 그 금액을 확인할 수 누를 수 있도록 그 급여 대장을 별도로 같이 또 생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러한 그 직원 급여 명세서를 만드는 기본적인 자료, 그 설정은 이 세 가지 설정에 따라서 직원 급여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급여 계약 설정이라고 해서 직원별로 시급이 얼마인지, 월급제 직원이라면 해당 직원은 월 급여가 얼마로 설정이 돼야 되고 4대 보험료를 어떻게 그 과금을 하는지를 갖다가 설정하는 곳이 급여계약 설정이라는 서비스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로는 청구 내역 상세 일정이라고 해서 저희 이제 방문 같은 기관은 매월 초에 그 지난 방문 일정, 뭐 RFI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방문 급여 적개 통보를 통해서 뭐 이렇게 일정을 잡아놓은 걸 보통 그 가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청구 작업을 하시잖아요. 청구 작업을 한 다음에 청구 완료된 내역들을 공단에서 엑셀로 내려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 파일들을 갖다가 보통 청구 내역 상세 파일이라고 하는데 이 파일 역시 케어포에 반영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관 급여 설정이라고 해서 해당 방문 시설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휴일 가산이라든지 이런 퇴직 적립금 요율이라든지 아니면 산재보험 요율 같은 거는 각각 기관마다 설정하는 요율이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관 전체의 급여에 관련된 급여 설정을 기관 급여 설정에서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세 가지 직원별 급여 계약 설정이라든지 청구 내역, 방문 일정을 말하는 거겠죠. 공단에 청구된 방문 일정, 그다음에 기본적인 기관 급여 설정. 이 세 가지 설정에 의해서 매월 직원의 급여 명세서가 생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러한 세 가지 조건에 의해서 직원의 급여가 생성되어진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직원 급여를 만들기 위해서는 순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4-1번의 청구 내역 상세 업로드 처리요. 즉, 아까 이 앞선에 말씀드렸던 공단의 매월 1일부터 그 공단 청구 작업을 하시잖아요. 그 청구 작업을 하신 다음에 공단 사이트에 보시면 아마 기타 엑셀 다운로드 쪽에 보시면 청구 내역을 내려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샘플 하나 보여드리면 뭐 잠깐만요. 파일. 보통 내려받으신 곳은 여기에 지금 안내가 돼 있을 거예요. 보면
공단의 엑셀 다운로드, 이렇게 기타 메뉴에 엑셀 다운로드 쪽을 가셔가지고요. 그쪽에 보시면 청구 내역 상세라고 있을 거예요. 이쪽에서 해당 월을 갖다가 조회해서 누르시면 이와 같이 엑셀을 다운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엑셀을 다운을 받으실 때 PC에다가 다운을 받으신 다음에 엑셀을 한번 이렇게 열어보시면 엑셀 안에는 보통 수급자 이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 이름, 그 다음에 수가 구간명, 그 다음에 수가 이렇게 감산이 있으시면 이제 감산 요율까지 이렇게 이 정보들이 공단에서 내려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거를 그 PC에다가 내려받으신 다음에 케어포 이쪽에 청구 내역 엑셀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쪽에다가 업로드 처리를 하시면 이와 같이 그 청구 내역, 공단에 그 청구 완료된 내역들이 업로드돼서 반영이 되실 거고요. 이 반영이 되시는 게 첫 번째 업무 순서예요. 왜냐하면 이 공단에 청구된 자료를 가지고 직원의 급여를 만드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첫 번째로 청구 내역을 업로드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8-4번에 기초 설정, 급여 기초 설정이라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관의 급여의 모든 재반적인 사항을 갖다 설정하는 서비스고, 그 다음에 8-3번에 급여 계약 설정이라고 해서 그 직원들 개별로 시급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4대 보험에 관한 사항들을 갖다가 각각 설정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청구 대역까지 다 올렸으니까 마지막 남은 거는 급여만 이제 생성을 쭉 해주시면 되는 게 되기 때문에 그 서비스는 8-1번에 월별 급여 대장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이쪽에서 이제 마지막 단계 총 1, 2, 3, 4단계를 통해서 방문 기간 같은 경우에 매월 급여를 생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순서는 매월 이제 반복이 돼요. 왜냐하면 매월 1일마다 방문 기관에서 그 공단으로 청구 작업을 넣으시기 때문에 그 내용, 그 자료를 갖다가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2단계는 한 번 이제 설정이 끝나시면 거의 변경할 일은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뭐 산재보험 요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계속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2단계는 이제 기초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3단계 역시 해당 그 보통 1년에 한 번씩 그 시급이라든지 월급들을 보통 설정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매월 반복되는 건 1단계와 4단계 처음에 세팅하실 때는 1, 2, 3, 4단계를 이렇게 쭉 해주셔야 되지만, 자, 한번 설정이 되시면 1단계와 4단계, 요 두 단계만 매월 이제 반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그 순서대로 제가 이제 이 단계별로 메뉴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그 4-1번 공단의 청구 자료를 올리는 서비스부터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이 청구 내역 상세는 그 뭐 직원 급여뿐만 아니라 이 자료가 공단의 청구 엑셀에 올라가야지만 수급자의 급여 명세서, 이제 청구서를 말하죠. 청구서도 생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4-1번의 청구 내역의 엑셀 업로드를 통해서 수급자의 청구서와 직원의 급여 명세서를 생성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올리는 서비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올리시는 방법은 왼쪽 하단에 청구 내역 상세 업로드 누르셔가지고 아까 제가 그 공단에서 다운받는 방법 알려드렸죠? 여기 누르셔서 확인하셔서 이 공단에 엑셀을 내려받으신 다음에 업로드 해주시고 업로드 처리 결과는 이와 같이 그 건수, 총 건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종료됐다고 완료가 되면 이 업로드 완료된 것으로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4-1번에서는 그 메뉴를 보시면 왼쪽에 수급자 이름과 함께 케어포 일정과 공단 일정, 공단 청구 세 가지 항목의 그 금액이 떠요. 이 첫 번째 케어포 일정이라는 거는 3-1번에 수급자 일정 관리의 그 일정이 등록이 됐을 때 그 총 수가 합의 표기가 되는 거고요. 공단 일정이라는 거는 한 달 전에 적기 통보를 보통 방문 기관에서 하시잖아요. 공단에도 역시 그 한 달 전에 미리 올린 적기 통보를 엑셀 계획이란 탭을 통해서 일정에 관한 이렇게 적기 통보 일정에 대해서 엑셀로 내려받으셔서 케어폴에서 업로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리셨을 때 여기에 금액이 반영되는 거고 최종적으로 다음 달 초에 이게 4월이라면 5월 1일 날에
공단의 청구 작업을 하시고 나서 이 업로드를 하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공단의 청구 내역 금액이 여기에 표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의 그 명세서를 만들 때 공단 청구를 하는 항목에 금액이 있는지 없는지를 통해서 확인을 하신 다음에 8-1번의 급여를 만들어 주시는 방식으로 업무 확인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업로드 하신 다음에. 그리고 뭐 우측에는 뭐 이렇게 제공 내역, 아까 공단의 청구 내역이 올라가면 엑셀에 보였던 이런 그 내용들을 상세하게 조회하실 수 있고요. 그 이 부분들을 금액까지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왼쪽 하단에 급여 비용 내용 비교를 누르면 이 금액까지 각 구분별로 케어포에 처음 등록된 일정 시간과 금액, 공단 엑셀 올렸을 때 일정 엑셀 올렸을 때 시간과 금액, 그다음에 마지막 공단 청구 작업이 완료된 다음에 반영했을 때 최종 금액을 비교해서 상세적으로 볼 수 있는 서비스 화면이니까요.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화면으로는 이제 8-4번에 그 급여 기초 설정 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4번에 급여 기초 설정. 이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냐면, 이 이제 기관이 운영하시는 그 기관 입장에서 이 해당 월급제는 월급제나 시급제의 어떤 상대적인 가산이라든지는 상대적인 조건을 제반적인 급여 조건을 갖다가 설정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설정을 통해서 이 각 개별의 직원들에게 공통적으로 급여 관련된 사항들이 반영되는 것도 이걸 참고해서 설정이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최초 급여 서비스를 이용을 하실 때 이 설정을 기관의 운영 방식에 맞게 정확하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설정하시는 방법은 왼쪽 하단에 기관 급여 설정을 눌러보시면 이제 첫 번째로 월급제하고 시급제에 관한 설정이 나눠져 있는데요. 이 월급 설정에 공휴일 유급 휴일 여부라는 게 있어요. 이건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월급제 같은 경우에는 포괄 임금제 방식이기 때문에 공휴일이라든지 어떤 그 일요일 이런 그 일한 것에 대한 것까지 모두 연봉에 포함이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산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요일 날 나오셔서 아니면 공휴일 날 나오셔서 일하시더라도 기본적으로는 50% 휴일 가산밖에 적용이 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 기관에 따라서 우리는 포괄 임금제가 아니고 이 추가 일한 그 가산에 일한 일수만큼 휴일 가산까지 해서 150%를 주고 싶다. 그러실 때 이쪽에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월급제라도 해당 공휴일에 근무를 하신 경우 150%의 그 일수로 그 급여로 계산해서 나올 거고요. 이 근로자의 날 유급 휴무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뭐 연봉 안에 다 포괄 임금제 같은 경우에 또 지금 들어있다라고 보긴 하지만 근로자의 날 경우는 아예 유급 휴일을 자체적으로 100%를 주게 그 법제화돼 있기 때문에 이 대부분 다 여기 체크가 돼 있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유급 휴일은 150% 체크하셔서 지급을 해주셔야 되고 공휴일 유급 휴일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포괄 임금제 방식의 운영 여부에 따라서 선택사항으로 좀 적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체크 안 하시면 50%, 체크를 하시면 150%로 월급제의 경우에 수당이 나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급 설정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급 설정의 통상 시급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최저 시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올해 24년도 최저 시급이 9,860원이잖아요. 이 9,860원을 통상 시급으로 넣어 주셔야지만 나중에 어떤 휴일 가산이라든지 뭐 이렇게 각종 가산을 그 적용을 할 때 통상 시급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통상 시급을 최저 시급으로 놓고 세팅을 해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이 나중에 직원 그 개별 급여 계약 설정 쪽에서 설명을 해드릴 테지만 이 통상 시급을 별도로 이게 또 개별로 설정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통상 시급은 기본적으로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는 최저 시급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휴수당이라고 있는데요. 주휴수당은 그 보통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했을 때
그 하루 정도 유급 휴일을 부여되게끔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휴수당으로 보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초단기 근로자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가족 요양이 많이 그럴 거예요. 가족 요양의 경우 이제 주 15시간 미만으로 초단기 같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나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일단은 주휴수당은 다 거의 대부분 나가시는 게 많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기본적으로 체크를 하셔가지고 그 적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나중에 그 뒤에 설명을 해드릴 직원별 개별 설정 쪽에서 주휴수당 적용 여부를 개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의 전체 급여 기초 설정 쪽에서는 비율로 20%, 통상적으로는 20%를 잡아야 보통 그 통상 이렇게 시간을 시급제 다 합산해서 보면 거의 주휴수당 20% 정도 요율이 되면 그 그 정도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보니까 그 주에 하루 정도 그 시급, 그러니까 하루 정도 일당이죠. 그 정도 나오는 통상적 요율이기 때문에 20%로 저희가 조금 세팅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 수당 요율은 기관에 따라서 더 높여주실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운영 정책에 맞게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연차 수당이라는 거는 그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돈으로 지급받을 때 지급되는 수당이죠. 그런데 방문 같은 경우에 좀 이게 좀 문제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프로그램 상으로는 시급의 요일로 이 연차 수당을 이렇게 자동 배분시켜가지고 이게 지급되게끔 제공을 해드리고 있긴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나중에 뭐 이렇게 그 보호사분들이 민원을 넣거나 그럴 때 이 시급에다가 연차 수당을 녹아서 넣어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러니까 이래요. 이거를 녹아서 넣어도 지급을 해줘도 문제는 없는데 고용노동부 법적 해석으로는 이거를 연초에 그 끝나고 연차를 일률적으로 계산을 할 때 한꺼번에 계산해서 지급하는 게 원칙인데 이렇게 시급해서 노가에서 넣어버리면 위법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연차 수당을 다시 회수를 한 다음에 다시 일괄적으로 지급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같은 금액인데 시급에 녹아서 넣느냐 아니면 한꺼번에 연초에 지급을 하느냐 그러니까 언제 지급 시기에 따라서 연차 수당 그게 좀 틀린데 대부분 연차 수당에 넣었을 때는 민원을 넣었을 때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운영을 했을 때 제일 좋은 점은 그 몰아서 다음 그 해 연도에 초에 몰아서 연차 수당을 지급 처리하시는 게 나중에 문제가 없으시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그 연차 수당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시급 일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도 나중에 일괄적으로 연차 수당을 지급하는 건 되게 좀 어려운 문제긴 해요. 실제 업무를 할 때. 그렇지만 요 부분들은 뭐 고용노동부 감독관들도 알지만 법적으로 이제 그렇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케어포에서는 이 기본적 설정을 권해드리진 않지만 그래도 업무적으로 좀 처리를 그렇게 기존처럼 관행적으로 처리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연차 수당 통상적으로 5%를 잡거든요. 시급에. 이 5% 요일로 설정을 하셔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타 추가 수당이라는 거는 그 시설마다 기간마다 그 시급 요율에다가 녹아서 그 계속 지급을 하는 수당들이 있으시다면 그때 수정을 해서 쓰시는 그 설정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와 같은 방식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그 책정 시급이라고 있는데요. 이 책정 시급이라는 거는 아까 통상이랑 이게 최저 시급이죠. 통상이랑 주휴수당 그리고 연차 수당까지만 설정을 하셨다면 요 세 가지를 합한 실제 시간당 나가는 실제 금액을 갖다가 책정 시급으로 요 세 가지 항목을 합해서 표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이 통상 시급이 높아지면 당연히 책정 시급이 높아질 거고 이 책정 시급으로 실제 급여가 계산돼서 나가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계산 방식이라고 있는데요. 이 계산 방식이라는 거는 두 가지가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건 단위 시급 계산 후 합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보통 그 시급 계산을 할 때, 특히 방문 같은 경우에는 62분, 65분, 이렇게 짜투리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짜투리 시간을 떼내고 60분
이 시급으로 계산을 할 건지가 건당이 시급 계산 합산이고요. 총 근무 시간 곱하기 책정 시급이라는 거는 이 짜투리, 제가 말씀드린 짜투리 시간 있죠? 이 짜투리 시간까지 모두 합해서 한 달치의 모든 시간을 합한 다음에 이 시급을 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나오는 거는 요 금액이 좀 더 클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기관의 운영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통 공단에서 돈이 어떻게 나와요? 보통 60분 수당으로 그 돈이 청구 지급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총 시간으로 했을 때는 운영 면에서 약간 마이너스가 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우리 기관에서는 수당, 그러니까 이 건 단위가 어떻게 보면 수가 단위 시급이 되겠죠. 그 단위로 할 건지 아니면 이 보호사분들이 불만이 없게 한 달 동안 전체 일한 시간을 그대로 다 합해서 시급으로 지급을 할 건지 설정하셔서 잡아서 지급 처리를 설정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휴일 유급 휴일 여부라든지 근로자의 날 유급 휴일 여부 이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월급제에서 말씀드렸던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 유급 휴일 여부와 그 적용 방식이 같은데 시급제 같은 경우에는 이 체크를 하지 않았을 때는 그날 일하신 날에 대해서 150%로 나가요. 왜냐하면 그 일하신 그 수가, 그 수당이니까 100%가 맞잖아요. 거기에다가 휴일 가산 50%만 나가는 방식으로 유급 휴일이 적용되지 않을 때 그때 옵션을 풀어주시면 되고 만약에 그날 공휴일 유급 휴일 여부에 나와서 뭐 이렇게 유급 휴일 여부 가산을 더 받고 싶다. 더 주고 싶다 하실 때는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250%로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뭐 그 해당 직원분이 매월 일하시는 시간과 일수가 똑같다고 하시면 250%가 맞을 거예요. 그런데 방문 같은 경우는 되게 들쑥날쑥해요.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그날은 공휴일 날에 이분이 그날만 3시간 일하고 다른 평소 시간에 1시간만 일했을 때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급 휴일 가산이 들어갈 때는 무조건 100%가 아니라 그 월에, 그 월에 평균적으로 그 일한 시간 합에다가 일수를 나눠서 평균 근무 시간을 도출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 근무 일수 시간으로 가산 적용이 된다. 그 100%가 그 일하시는 시간의 100%가 아니라 유급 휴일 가산 시간요일만큼만 일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50%는 그날 휴일날에 일하셨던 휴일 가산 시간 그대로 50% 요율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250%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유급 휴일 가산은 100%가 아니라 그날 월 평균의 그 평균 근무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무 시간의 그 요율 그대로 적용이 된다. 근로자의 날 유급 휴일도 마찬가지겠죠. 근로자의 날 유급 휴일도 250%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150% 그러니까 휴일날 일했으니까 150% 나가는데 100% 시간은 또 뭐냐? 100% 시간은 그대로 100%가 나가는 게 아니라 그날 그 월에 5월 그러니까 5월 1일이니까 5월 달이겠죠. 5월에 전체 일한 시간을 갖다가 5월 31일까지 있으니까 31일 나누면 평균 근무 시간이 나오잖아요. 하루 평균 일 평균 근무 시간 그 시간의 수가만큼만 100%가 나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250%라고 나오는 거는 같은 일수에 같은 시간을 했을 때 250% 하면 단순하게 도출이 되지만 방문 급여 같은 경우에는 그렇진 않기 때문에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계산 방식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 대한 상세 설명은 여기 눌렀을 때 물음표를 눌렀을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다 안내가 돼 있으니까 나중에 설정을 하실 때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휴일 가산 여부와 일요일 가산 여부가 있는데요. 이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에는 무조건 휴일 가산 50% 되는 게 아니에요. 시급제 때. 왜냐하면 근로 계약을 할 때 직원별로 주 휴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양사는 주 휴일을 월요일로 잡으면 월요일에 일할 때만 휴일 가산이 들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무조건 일요일 날 일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50%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주 휴일을 설정에 따라서 휴일 가산 여부가 적용이 돼요. 하지만 보통 방문의 경우에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 그 일하신 거에 대한 보상 휴일 가산을 지급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 이 두 가지 요일에만 휴일 가산 50%를 적용을 할지 안 할지를 갖다가 기관이 선택하실 수 있게 옵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게 없었지만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때문에 일요일에도 일을 하셨음에도 휴일 가산을 적용을 원치 않으시는 기관들도 있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세부적인 옵션이 추가되었다는 점,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장기 근속 장려금이라고 있는데요. 이 장기 근속 장려금이라는 거는 공단에 그 요양급여 제공 직종 직원이 일한 연수만큼 추가 가산금을 주는 제도인데 이 장기 근속 장려금에 대해서도 옵션이 별도로 있어요. 이 옵션이 왜 있냐면 지금 기본적으로 이렇게 몇 년 있을 때 보통 6만 원 이런 식으로 계약 설정을 하시잖아요. 보통 제가 좀 잠깐 보여드리면 개별 설정 쪽에 보시면 이렇게 근속 연수만큼 뭐 이렇게 60개월 있을 때는 8만 원, 84개월 있을 때 10만 원 이렇게 근무 근속 개월수만큼 금액이 차등 적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6만 원이라고 치면 이 6만 원 안에서는 고시에서는 6만 원 안에 그 퇴직 적립금하고 기간 부담금이 뭐예요? 저기 기관이 부담한 4대 보험 요율하고 산재 보험금 있죠? 산재 보험 요율. 이것까지 포함해서 공단이 6만 원 안에서 다 지급한 거다라고 이렇게 고시가 명시가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갖다가 6만 원을 그대로 직원에게 다 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가 되겠죠. 왜냐하면 6만 원대로 그 공단에서 돈을 6만 원 지급을 할때 퇴직금하고 기간 부담금 4대 보험을 떼고 주세요라고 했는데 6만 원을 그대로 다 줘버리면 손해가 나기 때문에 요 옵션을 체크를 해야지만 그 기간이 부담해야 되는 그 퇴직 적립금, 산재보험, 그 다음에 4대 보험에 대한 기간 부담금을 떼고 지급을 하는데 이 옵션이 또 왜 그렇게 주면 됐잖아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 또 기관에 따라서 이걸 6만 원을 그냥 다 지급을 하고 이 나머지 기관이 부담하는 거는 따로 더 부담하겠습니다라고 하시는 기관들도 의외로 또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옵션을 체크하지 않으면 6만 원에다가 4대 보험금, 기간 부담금에다가 퇴직 적립금은 별도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적용이 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별표를 눌러보면 여기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걸 체크하는 게 맞으시겠죠. 이거 안 하시면 좀 손해가 많이 나실 거예요. 그리고 가산 사용 여부가 있는데 이 가산은 저희 이제 방문에만 있는 거잖아요. 그 방문 간호 같은 경우에는 22년도부터 간호 가산이라고 해서 그 간호 급여 제공자에게 별도로 또 방문당 3천 원씩 가산을 해주는 게 있어요. 22년도부터 아마 생겼을 거예요. 요 가산을 갖다가 체크를 해주셔야지만 공단 청구 내역 업로드 반영을 할 때 그 직원에게 급여 그 간호 가산이 3천 원 더 플러스 돼서 급여가 적용 처리되니까 요거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인지활동료 가상은 지금 22년도부터 철폐가 됐죠. 근데 이거 아마 과거의 급여 생성 때문에 유지가 되는데 이거는 거의 지금 현재 쓰실 일은 없으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원거리 교통비 가산도 현재 공단에서 그대로 보호사에게 지급이 되는 것들 적용 여부 일단 설정해 주시면 공단에서 지급된 원거리 교통비 가산이 급여 제공 직원에게 나가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 22년도부터 생성된 중증 출국자 가산 있죠? 1, 2등급 그 급여 제공했을 때 하루에 3천 원씩 더 가산을 해주는 게 있어요. 공단 지급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장기 근속 장려금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밑에 또 옵션이 하나 있어요. 저기 아까 똑같은 거예요. 장기 근속 장려금하고 아까 이 가산금 3천 원에 대한 가산금 안에 원래는 퇴직 적립금하고 기한 부담금을 포함해서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떼고 직원한테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그냥
기간이 부담하겠다. 그럴 때는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그거는 같이 떼고 직원에게 지급하겠다. 그러면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명세서 옵션이라고 있는데요. 이 명세서 옵션은 직원 급여를 생성할 때 어떤 기준으로 생성하는 게냐라는 그 설정인데, 이 첫 번째부터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정 계획으로 설정을 잡아놓으신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직원 급여를 만들 때 3-1번에 직원 일정이 이렇게 수급자 일정이 등록이 돼 있잖아요. 이 일정대로 직원의 급여를 설정하는 옵션이에요. 그런데 이대로 만약에 설정을 해버리면 나중에 공단 청구된 일정이 아닌 일반 그 등급의 일정에도 집어 넣었을 경우에도 직원 급여로 계속 산출이 돼버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시려면 청구 내역 상세로 놓고 해주셔야 되고, 청구 내역 상세라는 건 말 그대로 공단에서 실제 청구된 자료, 엑셀을 갖다가 반영한 자료로 직원 급여를 만들겠다는 옵션이기 때문에 직원 급여 만드실 때는 반드시 청구 내역 상세로 지정을 해서 생성을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청구 완료라는 옵션이 있는데, 청구 완료라는 건 뭐냐면, 그, 저희 수급자들 청구서를 만드실 때, 이 청구서를 만든 일정에 한해서만 직원 급여를 생성하겠다. 아직 수급자의 청구서를 만들지 않은 경우에 직원 급여를 만들지 않겠다는 별도의 옵션이기 때문에 이 옵션을 하셨을 때 직원 급여가 생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케어포에서 좀 공고해 드리는 거는 청구 내역 상세로 하셔야지 제일 무리 없이 문제 없이 직원들의 급여를 생성하실 수 있기 때문에 청구 내역 상세로 직원 급여를 생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별도의 옵션이 있는데 기관 부담금 출력이라든지 근무 인력 출력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건 어떤 거냐면 이 옵션을 체크를 해주시면 그 직원 급여 명세서를 나중에 뒤에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직원 급여 명세서 이제 보통 그 직원들에게 급여 명세서 지급을 해주시잖아요. 그때 하단에 이 상세, 직원이 그 건별로 일한 거에 대한 급여가 얼마씩 지급되는지 이 상세 내역을 표기하느냐, 이걸 갖다가 근무 이력이라고 항목이 제공되어 있고요. 여기를 체크를 해주시면 여기에 출력물에 나오는 건별이나 아니면 모바일로 발송했을 때 하단에 이렇게 건별로 다 정확하게 정보 제공을 해드리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간 부담금 출력 옵션은 그 4대 보험은 원래 4대 보험료를 기관이 부담하는 금액은 원래 직원의 급여 명세서는 찍지 않아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간혹 이제 이 옵션을 체크하는 이유는 퇴직 적립금이 있잖아요. 퇴직 적립금도 원래는 명세서에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직원이 이제 간혹 이렇게 요구하는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기관이 이 4대 보험이 이만큼 기간을 보담했고 산재보험도 이렇게 원래 산재보험 100% 기간이 부담하는 금액이죠. 그다음에 퇴직금도 이만큼 부담이 되었다는 걸 표기하기 위한 옵션으로 적용이 됩니다. 만약 이거를 체크를 해지를 해주시면 법정으로 의무적으로 고지된 정보만을 이렇게 표기해서 직원의 급여 명세서가 나가니까 그에 대한 설정으로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산재보험 요율이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이 산재보험 요율이라는 건 산재보험은 100% 기관이자 보험을 부담을 해서 납부하는 그 부담금인데, 산재보험 요율은 직원 수라든지 지역, 그 다음에 어떤 그 기간마다 요율에 따라서 이게 책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0.75%를 케어포에서 세팅을 해드리지만 정확한 요율은 그 지역 고용 그 산재팀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기간마다 산재 보험료율이 다 틀리기 때문에 보편적인 0.75% 요율로 저희들이 세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급여율 설정이라고 있는데요. 이 급여율 설정이라는 거는 작년부터인가 이게 아마
그 직원의 급여 명세서 나갈 때 언제 지급이 되었는지를 갖다가 의무적으로 항목 표기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항목을 기본적으로 잡으실 때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이걸 5일로 잡아놓으시면 급여 명세서, 이거 인쇄물도 똑같이 찍혀요. 다음 달 5일로 이렇게 찍히게끔, 여기 보이시죠? 찍히게끔 설정하는 옵션이다라고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해서 기초적인 급여 기초 설정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면 또 별도 설정이 있어요. 여기 급여 제공별 수당 관리라는 건 뭐냐면, 보통 시급제로 해놓으면 한 시간에 얼마씩 하긴 하는데, 그 기간마다, 아, 우리 기간은 요양 같은 경우에 30분 했을 땐 얼마, 90분 했을 땐 얼마, 이렇게 시간 단위별로 시급을 설정을 원하시는 기관들이 있으세요. 그럴 때 요약이라든지 목욕, 간호 이렇게 각각 찍어가지고 우리 기간에 운영하는 방식의 시급을 급여별 시간별로 이렇게 각각 설정하는 그 수당 시급,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급 관리가 되겠죠. 급여별 시급 관리, 이런 부분들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퇴직 적립금 비율이라 해서 보통 급여를 생성할 때 이 급여 생성 금액 중에서 어느 정도 요율로 퇴직 적립금을 쌓아둘 건지 설정하는 요율 설정 기능이고요. 기본적으로 케어폴에서 8.333에서 그 5자리까지 정확도를 위해서 확장을 시켜주는데, 금융권에서 퇴직연금 보통 가입을 하셔서 운영하시는 데 보면 8.33% 소수점 2자리까지밖에 요율 적용 안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퇴직 적립금 생성하실 때 그 10원 단위가 좀 틀리신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와 같이 8.33% 요율로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그 퇴직연금과 같은 퇴직 요율로 퇴직금 적립이 반영이 되니까요. 그와 같은 퇴직 적립금에 대한 요율을 설정하실 때 해당 기능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당 관리, 공제 관리라는 게 있는데요. 수당이라는 건 말 그대로 보통 그 직원별로 식대라든지 차량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식단은 아마 이게 작년부터 식대 20만 원까지 이렇게 한도가 이렇게 증식이 됐잖아요. 비과세로. 자,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수당을, 이렇게 기본 수당을 저희들이 이제 등록을 해드리는데, 그 외에 뭐 특별수당 아니면 면별수당 이런 것들을 더 추가적으로 하고 싶을 때 여기다가 등록을 해주시면 이와 같이 반영이 되면서, 이와 같이 수당 추가하신 것들은 나중에 직원별로 급여 설정하실 때 이런 수당 항목들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별수당을 갖다가 추가 입력을 하고 싶다고 하실 때는 수당 항목 관리에다가 항목들을 추가를 해주시면 모든 직원들의 급여 계약 설정 쪽에 다 추가가 될 거예요. 수당 명칭이. 그리고 공제 항목 관리라는 거는 말 그대로 공제하는 건 돈을 빼는 거잖아요. 직원에게 급여가 나갈 때 어떤 그 공제하는 금액을 갖다 설정하는 건데, 보통 이게 쓰시는 게 보통 여기 사후회비라든지 아니면 연말정산, 특히 월 초에, 연초에 연말정산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 연말정산은 그 수당 항목에다 넣으시면 안 돼요. 수당 항목에다 넣으시면 다 과세로 잡혀버리기 때문에 수당에다 넣는 게 아니고 공제 항목에다가 연말정산이라는 항목을 넣으시고, 급여계약 나중에 그 설정을 할 때 마이너스 금액으로 해주셔야지 환급이 되겠죠. 아까 제가 공제라는 거는 직원 급여에서 빼는 금액이라고 말씀드리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 급여 항목에서 마이너스 되는 금액인데, 연말정산 같은 경우에는 보통 환급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마이너스로 보통 이제 여기다가 이제 금액을 넣는 게 아니라 여기는 항목만 추가하는 거고요. 자,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 테지만 급여 계약 설정 쪽에다가 연말에 갖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놓으시면 이게 5만 원을 다시 환급하는 개념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연말정산이라는 공개 항목을 추가해 주셔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단에 보시면 24년도 급여 항목 제공 정보라고 해서
연도마다 최저 시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주휴수당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 사항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장기 근속금에 대한 산출 시기라든지, 4대 보험에 대한 그 요일, 적용 요일이 있어요. 이걸 뭐 무조건 다 빼는 게 아니라, 이 법적으로 공시된 요일만큼 자동 공제가 되기 때문에, 공제돼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참고 자료들이 이와 같이 안내가 됐으니까, 이 노무 임금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확인하고 싶으시다고 하실 때는 이쪽 기본 설정 쪽에서 급여 항목 정보를 눌러서 자세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그 두 번째 단계의 어떤 8-4번에 급여 기초 설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급여 기초 설정은 한번 이제 해두시면 거의 변경을 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매년 초에 한 번씩만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최저시급, 통상시급이 아까 최저시급이라고 했잖아요. 통상시급이 매년 이제 한 번씩은 시급 설정에서 변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통상시급 설정 변경을 하실 때 매년 한 번씩만 이거 확인하셔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 기초 설정이 이제 이렇게 한 번씩만 해주시면 거의 변경하실 일은 없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이거 세 번째 8-3번의 직원 급여 계약 설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8-3번의 직원 급여 계약 설정은 아까 8-4번은 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그 급여 조건 설정이었잖아요. 근데 8-3번은 각 직원별로 해당 직원이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사람마다 다 조건이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별로 급여 계약 직원 그 급여 계약서를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8-3번의 급여 계약 설정이라는 거는 직원들의 급여 계약서를 쓴다는 기능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이 설정하는 화면 구성은 왼쪽에 이제 기본적인 수급자 선택하는 목록이 제공이 되고, 우측에는 그 직원에 대한 상세자 설정 화면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월급제 기준으로 일단 우선 설명을 한번 쭉 해드릴게요. 월급제 기준으로 이제 보시면 선택을 하시면 우측 상단에 이제 해당 직원에 대한 기본 정보들이 나오고요. 여기 부양 가족수라는 게 있어요. 부양 가족수는 뭐 때문에 이 정보를 설정을 하셔야 되냐면 이 부양 그 가족수에 따라서 소득세 있으시잖아요. 소득세, 지방소득세, 간이 세액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양 가족수를 정확하게 그 직원에 맞게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 부양 가족수 같은 경우에 어떻게 설정하냐면 기본적으로 본인은 한 명은 기본적으로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을 포함한 인원수로 부양 가족수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부양 가족이 뭐 이렇게 집사람과 자녀 한 명이다. 그러면 총 몇 명이 되겠어요? 부양 가족 수는 세 명이 돼야겠죠. 그리고 거기 자녀에 대해서 세부 조건이 또 있어요. 이 자녀가 20세 이하인 경우에 소득세율이 또 틀려지기 때문에 20세 이하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여기 세부 항목들도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소득세, 그러니까 발생된 급여의 금액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면 과세 금액이죠. 과세 금액에 대해서 이 소득요율이 얼마로 그 적용이 되느냐, 여기에 대한 설정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은행 정보들이 있어요. 은행이라든지 계좌번호, 애국주명, 이 세 가지는 왜 필요로 하느냐? 이 세 가지 정보는 나중에 급여 생성하실 때 이 급여 대장이라고 각 직원별로 급여 대장을 엑셀로 내려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이 엑셀로 내려받을 때 은행의 이렇게 직원별로 이 이체 업무 처리를 하실 때 그때 이제 은행에 관한 이체에 대한 은행 정보를 많이 요구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요 은행 계좌 정보를 일단 설정을 해주시면 나중에 직원의 급여 생성을 하실 때 그러니까 모든 직원의 급여 명세서 항목별 정보 엑셀에다가 이 은행 정보를 같이 이체하실 수 있는 은행 정보를 같이
담아가지고 엑셀을 다운로드 하실 때 그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보가 필요로 하실 때 이 세 가지 정보를 선택하셔서 입력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번호 W4C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 W4C라는 항목이 우리 사회복지 시스템 있잖아요. 이 사회복지 시스템 W4C에 그 직원들의 급여를 매월 이렇게 그 해당 서비스에서 등록을 하시는데 이 W4C에서 관리되는 직원번호 11자리가 있어요. 그 직원번호 11자리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두시면 뭐가 좋으냐. 나중에 그 직원 급여 대장, 즉 월마다 직원 급여를 만드실 때 여기 엑셀이 보이실 거예요. 급여 대장을 엑셀 다운로드 하는데 W4C용, 즉 매월 W4C에 그 직원 급여를 신고하신다고 했잖아요. 이 W4C에 직원 급여 신고를 하실 때 이렇게 개별로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숫자 놓고 입력하시기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케어포에서 생성된 직원 급여에 대한 데이터를, 직원에 대한 급여 데이터를 W4C 그 형식에 맞게, 포맷에 맞게 엑셀로 생성해서 지원을 해드리는데, 그때 이제 W4C 업로드할 때, 고유의 직원 번호가 있지 않아요? 그 W4C에 직원 번호가 다 있어요. 11자리 숫자. 그걸 여기다가 넣어주셔야지, W4C에 업로드를 할 때, 그 직원의 정보를 매칭을 해서 그 직원 정보로 그 각 급여 항목이 업로드돼서 반영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시스템 연계를 위해서는 직원 번호 11자리 번호를 갖다가 이쪽에다가 설정 처리를 해주시면 이 W4C용 급여 대장 엑셀에 반영이 돼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음, 직원 급여 계약 설정 이제 상단의 직원 정보에 대해서 그 각 연계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 W4C 번호 11자리 번호에 대해서 뭐 아까 좀 질의사항이 좀 들어오셨던 것 같은데 요 직원 번호가 지금 직원 번호와 시스템 직원 번호 두 가지 종류가 관리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W4C 급여 대장이 들어가는 건 시스템 직원 번호라고 보시면 돼요. 시스템 직원 번호랑 이 명목 항목이 그 엑셀에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 직원 번호로 11자리 숫자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계약 정보 상세 구분 이제 보면 지금 월급제, 시급제, 뭐 이게 급여별 이 급여별 수가 수당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월급제 기준으로 우선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월급제 금액 설정하는 사항들은 말 그대로 한 달에 지급되는 돈을 픽스를 시킨 고정을 시킨 다음에 고정을 총액을 갖다 고정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기타 수당들 아까 8-4번에 제가 이 앞전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을 거예요. 8-4번의 이 수당 관리 쪽에 이렇게 등록된 수당들이 각 직원별 이 수당과 공제 항목 쪽에 연계돼서 반영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당을 갖다가 만약에 여기서 조율을 하게 되시면 여기서 금액을 수정하게 되시면 이 총액에서 더 추가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총액을 그러니까 고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총액을 고정시키고 이 금액 안에서 이 기본급이 빠지는 방식으로 이렇게 급여 월급제 정의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명절 성과금이나 이런 수당을 넣으신다고 하시면 급여 총액을 이렇게 높여 주신 다음에 그 금액만큼 이렇게 올려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기본급이나 식대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면서 급여 총액 금액 자체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월급제인 경우에는 급여 총액 방식으로 관리가 되어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우측에는 이제 공제, 아까 8-4번에 공제 금액을 갖다 넣어서 이렇게 항목을 만들어주면 여기 각 직원별로 공제 항목 중에 이와 같이 입력할 수 있게끔 항목이 활성화되고요. 여기 보통 연초에 제일 질문이 많으신 것들, 연말정산은 공제 항목에다 넣어주시면 되고, 이제 그 연말정산 금액을 넣으실 때는 마이너스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만약에 그 국세청으로 토해내는 금액이라면 그 플러스 금액,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아닌 금액을 해서 돈을 이 급여에서 돈을 빼는 방식일 때는 플러스가 들어가지만 돈을 연말정산 보통 환급이 되잖아요. 그럴 때는
마이너스로 넣어서 해주셔야지 급여 생성을 할 때 연말정산 금액 5만 원이 환급되는 방식으로 급여 명세서에 반영이 되어집니다. 이 월급제는 크게 이렇게 복잡하실 건 없으세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한 달 매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금액을 놓고 그 안에서 수당을 나눠가지고 기본급을 나누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되고, 이 통상시급에 대해서 어디서 수정을 하냐라고 이제 가끔 문의가 들어오시는데, 통상시급은 금액을 나눌 수 있는 영역은 없고요. 여기 물음표를 눌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총 통상 금액에다가 209시간을 나눠가지고, 이거를 이제 이 기본적인 통상시급으로 이 표시 재개금 지금 제공을 참고 정보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즉, 이 시급제 같은 경우는 통상시급을 잡을 수 있지만, 월급제 같은 경우에는 급여 총액에다가 209시간을 나눠버려요. 그래서 그 시간을 참고 정보로 통상시급으로 이렇게 보여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급여계약 설정에서 별도로 통상시급을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은 없다. 그러면 해당 월급제 같은 경우에 휴일 가산이라든지 이때 통상시급을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라고 문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럴 때는 이제 나중에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 테지만, 이 월급제 직원 같은 경우에는 명세서 수정하는 화면에서, 이 근무수당 수정하는 화면에서 통상 시급, 아까 209시간을 이렇게 나눴다고 했잖아요. 총액에서 나눴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임의적으로 수정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월별로 통상 시급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휴일 가산이라든지 별도 가산이 들어가셨을 때만 이 급여 대장에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 일반적인 거는 참고 정보로 209시간을 나눈 그 시급으로 이 급여 총액에서 209시간을 나눈 시급으로 통상 시급이 표기가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시급제 같은 경우는 통상 시급이 아까 8-4번에 급여 기초 설정 있잖아요. 거기서 최저 시급을 잡기 때문에 시급제에서 별도로 설정할 필요는 없으시고, 만약에 통상 시급을 변경하기 원하신다면 8-4번 이쪽에서 시급 설정을 바꿔버리시면 돼요. 여기서 통장 시급을 바꾸면 모든 직원의 시급제, 통상 시급은 이쪽에서 수정이 된다. 만약에 요거는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월급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서 급여 총액별로 나눠서 반영이 되어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급제 같은 경우는 실제 시급 계약 설정된 직원을 선택해서 이제 보실 텐데, 시급제 방식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8-4번에 기본적인 통상 시급과 주휴수당 연차까지 적용된 시급으로 사용하실 때는 기본적인 시설로 놓으시면 되고요. 아니시면 이 직원은 주휴라든지 연차가 없는 일반적으로 통상 시급을 내가 개별적으로 지정을 해서 시급을 주고 싶다 하실 때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 이 통상 시급 자체를 8-4번에 있는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는 시급이 아니라 이 직원만 최저시급, 통상시급을 따로 하고 싶다. 그러실 때는 개별로 놓고 이와 같이 높게 시급을 책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8-4번에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는 시급을 적용을 원하실 때는 시설. 이 직원만 별도로 시급을 갖다가 적용을 해서 하고 싶으시다고 하실 때는 개별 이렇게 지정을 해서 사용자분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원하시는 직원에 따라서 시급을 각각 별도로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수급자별 설정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건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 책정 시급 있죠. 책정 시급대로 시간이 합산돼서 시급이 나오는데 시간마다 이 책정 시급으로 시급이 책정이 되는데 수급자에 따라서 어르신에 따라서 시급을 또 다르게 하고 싶어요. 그럴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어르신들은 좀 모시기가 까다로워가지고 이 어르신에 한해서만 시급을 더 높여주고 싶다라는 게 업무적으로 많이 요구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실 때는 수급자별 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어르신들은 기본적인
그 시급 있잖아요. 이 통상 시급 12,325원을 주고 싶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이 어르신들은 좀 까다롭기 때문에 15,000원을 더 드리고 싶어. 그러실 때는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직원 급여, 이 보통 방문 일정에 따라서 시급이 정해지잖아요. 수급자별로. 이 수급자에게 시급은 이만큼 적용이 되고, 이 수급자에게는 이만큼 따로따로 설정되는 방식이고요. 시급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으시면, 여기 책정 시급 있죠. 기본적인, 공통적인 책정 시급으로 시급이 적용되어지는 그 세부 설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시급을 수급자마다 따로따로 이렇게 시급 적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수급자별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럴 때는 만약에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면 다 설정을 하지 않으시면 돼요. 설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두시면 여기에 그 기본적인 책정 시급, 이 시설 책정 시급이라든지 개별 책정 시급으로 모든 수급자에게 시급이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세부 시급을 갖다가 수급자별로 더 할 수가 있다. 이 수급자별로 하실 때도 시급도 있고 수가별이 있어요. 이 어르신들은 30분 이상일 때 얼마, 60분 이상일 때 얼마, 아주 세부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나눌 수가 있겠죠. 시급에 대해서. 왜냐하면 가족요양의 경우가 그래요.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이 수급자 어르신 가족요양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시급을 이렇게 좀 긴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일반적인 시급으로 이렇게 책정을 해버리면 좀 상당히 금액이 커져버리기 때문에 그 가족 요양의 경우에 이 수가별로 해서 구간을 갖다가 좀 넓게 해서 시급을 낮게 책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실 때 쓰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욕에 대한 시급을 따로따로 요약에 대한 시급은 얼마, 목욕에 대한 시급은 얼마 이렇게 급여별로도 따로따로 시급을 설정할 수 있으니까 아주 세부적인 그 수급자별 시급을 나누시고 싶으시다면 여기 수급자별 설정을 통해서 이 시급을 이 설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당이라는 그 공제 항목들 있잖아요. 이런 공제 항목들도 월급제와 동일하게 각각 그 시급 방문 일정에 대한 시급 외에 고정적인 그 수당 항목으로 여기다가 입력을 하셔가지고 이 월급을 갖다가 급여를 생성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때는 아까 말씀드렸죠. 8-3번에 수당 공제 항목에 등록된 그 항목대로 그대로 시급제하고 월급제가 똑같이 이 급여 항목과 수당과 공제 항목이 생성이 돼서 설정할 수 있다. 만약에 고정으로 이거를 뭐 이렇게 10만 원으로 설정을 한다. 그러면 이분은 그 월에 근무 일정이 하나도 없더라도 고정적으로 10만 원씩 식대가 생성이 돼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수당이라든지 공제 항목이 설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통 월급제, 시급제를 놓는데 기관에 따라서 이제 급여별로 시급제가 아니라 급여별로도 이 급여를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설 공동 설정 아까 이거 설정하셨잖아요. 8-4번에 요양 시간당 얼마, 목욕당 얼마, 가로당 구간별 이렇게 구간별로 얼마씩 시급을 다 잡아두셨는데 이 시급 급여별 시간 시급을 할 때는 시설 급여별 수당으로 설정하시면 되고요. 개별이라 하시는 거는 내가 이 8-4번에 이 설정이 아니라 내가 더 이 직원에 대해서 따로따로 더 세부적으로 잡고 싶으시다. 8-4번 설정이 아니라 이 직원만 급여별 구간별로 급여를 수당을 잡고 싶다고 하실 때는 여기다가 개별로 놓고 수가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급자별로 더 디테일하게 시급제하고 똑같이 잡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까 수당 항목, 공제 항목도 시급제나 월급제와 동일하게 똑같은 방식으로 8-4번에 잡혀져 있는 설정되어 있는 수당과 공제 항목에 따라서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요양 자동 처리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건 어떤 거냐면 우리 방문에 가족요양도 많으시잖아요. 가족요양의 경우에 직원 방문 급여를 하는 직원에 한해서 본인 부담금이라고 해서 그 보호자분들의 아니 수급자분들의 그
청구서 본인 부담금 있잖아요. 거기 금액만큼 급여에서 뺄지 안 뺄지를 갖다가 그 설정하는 옵션이에요. 즉, 그 급여가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 발생을 했는데 이 50만 원 안에 가족 요양에 대한 일정은 급여에서 제외를 시키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그 가족 일정만 빼서 급여를 생성하기를 원하신다면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체크하지 않으시면 가정 요양까지 일정까지 포함을 해서 급여가 생성되어지는 그러한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물음표를 누르면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추가 근무 수당 자동 제외라는 게 있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그 방문 일정 공단의 청구 수가를 보실 때 야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휴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장, 야간, 휴일 이 세 가지 가산 수당 있잖아요. 공단에 그러니까 이게 그 급여 비용 가산, 급여 비용 가산이에요. 그 가산은 가족 요양은 지급을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 요양 일정에다가 그 연장이라든지 야간, 휴일이 만약에 그 일정이 잡힌 경우에 그 가산이 또 지급이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경우라면 이 체크를 해주시면 가족 요양 일정에 대해서는 야간이라든지 연장, 그다음에 휴일 가산 같은 부분들이 가산이 되진 않아요. 보통 연장 휴일 가산 50% 적용이 되잖아요. 그 수당에. 근데 이거를 가족 요양 일정에 대해서는 가산하지 않겠다. 라는 것들 갖다가 옵션으로 설정할 수 있으니까 그 옵션 설정을 원하실 때 여기 체크해 주셔서 설정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연동이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연동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저희가 이제 보통 그 3-1번에 가정 방문 그러니까 요양보호사의 방문 일정으로 기본 세팅은 돼 있는데 간혹 직원 정보 일정표를 갖다가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 그 요양보호사는 직원 일정표를 쓰시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근무 일정표는 내근직, 그러니까 공단에 근무 내용 신고하시는 사회복지사라든지 그다음에 뭐 시설장이라든지 사무원 이런 부분 그 직원분들에 한해서만 근무 일정을 써서 이렇게 시급제 계산을 하는데 이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보통의 요양 방문사들 방문 요원들은 이 방문 일정 즉 공단에 청구된 4-1번의 청구 내용, 이 일정으로 수가 연동이 잡히게끔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퇴직 적립금 자동 생성이라는 거는 이거를 체크를 해 주시면 직원 급여를 만드실 때 퇴직 적립금이 같이 만들어지고요. 이걸 체크하지 않으시면 직원 급여를 만드실 때 퇴직 적립금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건 어떤 거냐면 나중에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 테지만 퇴직 적립금 관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의 월 급여 명세서를 만들면 직원들의 퇴직금만 그리고 사회기관 부담금 있잖아요. 사회보험. 이거를 관리하는 관리대장이 있는데 이거를 체크하지 않으시면 여기에 금액이 안 떠요. 퇴직 적립금이. 근데 체크를 해주셔야지만 여기에 퇴직 적립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와 같은 옵션으로 제공이 된다. 그리고 공휴일 수당 제외 대상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 공휴일에 원래 공휴일에 근무를 했을 때는 50% 가산수당 다 줘야 돼요. 원래 안 주시면 이거 법에 걸려요.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하나의 예외사항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초단기 근로자는 있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일주에 15시간 미만을 갖다가 보통 초단기 근로자라고 하거든요. 초단기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일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사항이 간혹 이것도 거의 대부분은 주셔야 될 거예요. 거의 휴일 뭐냐면 주 15일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다 들어가야 되는데 간혹 대타로 초단기 근로자분이 이제 요양보호사분이 나오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만 그 공휴일 수당 제외 체크를 해제를 하신 다음에 체크를 하신 다음에 급여를 해석을 해주셔야지 이 안내에 나온 것처럼 공휴일 수당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공휴일 수당 때문에 초단기 근로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옵션을 위한 걸로 적용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월급제 같은 경우에 좀 연동이 항목이 좀 틀려요.
이 월급제, 시설장이나 사회복지사 등의 직원 근무 일정표 만드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직원 근무표를 쓰는 직원의 경우에 이 공휴일 근무 일정이 등록이 돼 있으면 거기 휴일 가산 있죠. 아까 150% 줄지 안 줄지. 그다음에 이 내근직 직원이 야간이라든지 연장이라든지 이런 수당에 근무를 했을 때 수당이 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고 막 우리 포괄 임금제야. 우리 포괄 임금제라서 이런 수당 안 줘. 그럴 때는 체크 해제하시고 월급 설정하시면 이 금액만 나가요. 그런데 우리 포괄 임금제이긴 하지만 이날은 더 급여를 더 주고 싶다. 150%뭐 휴일 가산 50%더 주고 싶다. 그럴 때는 체크하셔서 설정해 주시면 이 근무 일정표를 바라봐서 이 연장 가산이 붙어요. 이 방문 요약은 이 청구 내역에 나와 있는 이 일정에 대해서만 연동 처리가 되니까 월급제하고 연도 항목이 틀리다는 점 구분해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 근속 장려금이 있죠. 이거는 아까 그 36개월, 59개월 미만 경우 통상적으로 보통 6만 원이 지급이 되잖아요. 이거 앞전에 설명드렸다시피 6만 원 아래서 4대 보험하고 4대 보험하고 퇴직금, 산재보험 빼고 그거 빼고 이 금액이 직원 명세서로 나가야 돼요. 근데 직원 명세서에 6만 원을 찍어버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미 기간 부담금으로 4대 보험하고 산재율 퇴직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직원 명세서의 급여와 공제 항목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공제 항목만 표기해 주시는 게 맞기 때문에 이 여기에 표시되는 금액은 제가 이렇게 저장을 해볼게요. 여기에 표시되는 금액은 이 4대 보험 기간 부담금과 퇴직금, 그 다음에 산재보험이 제외된 금액이 이 직원 명세서에 찍혀야 된다. 이 금액으로 6만 원이 아닌 이 금액으로 찍히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걸 제하고 실질적으로 직원이 4대 공제에서 빠지는 금액만 이 급여 항목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급여에서 나중에 이 국민연금, 그다음에 고용보험, 건강보험, 요게 지금 그다음에 또 하나 뭐 있죠? 지금 건강, 고용, 국민, 헷갈리네. 또 나가는 게 그렇죠. 장기 요약. 이제 건강보험에서 또 요율이 나갔기 때문에 요 요율대로 이제 또 빠지게 될 거예요. 이 금액에서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제가 이 앞전에 설명드렸을 때 그 8-4번에 6만 원으로 찍어버리는 기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제를 해버리시면 어떻게 되느냐? 직원 급여 설정을 할 때 6만 원으로 찍혀버려요. 그러면 이 6만 원의 급여 명세서 직원의 급여 항목에 찍히면서 4대 보험 요율이라든지 기간 부담금의 4대 보험 요율이라든지 그 산재 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6만 플러스 더 기간 부담금이 들어버리는 상황이 생겨버려요. 그렇지만 그 자꾸 이제 그 직원들이 또 이렇게 왜 공단에서 6만 원 그 보호사에게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6만 원이 안 나와요라고 이렇게 그걸 갖다가 또 논쟁이나 민원이 있는 거를 갖다가 좀 골치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나는 우리 기관은 그걸 다 더 부담을 해서 제가 지급을 해버리고 싶어. 그러실 때 이 옵션을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걸 빼버리고 저장을 하면 6만 원을 찍혀버리고 6만 원 플러스 4대 보험 더 돈이 들어가 버리겠죠. 그런데 그 공시대로 정확하게 떼고 공제를 하고 지급을 하기 시겠다고 하시면 이 금액으로 직원의 급여 명세서로 찍히는 게 맞다. 이런 금액으로 이렇게 찍히게 돼 있고요. 거기에 대한 생세 항목이 이와 같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만약에 직원들이 가끔 이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알기로는 공단에서 6만 원이 나와서 급여 명세서에 6만 원 찍혀야 되는데 왜 안 찍혀요라고 하시면 이 그 시설이 기관이 부담해야 될 4대 보험금 50%와 산재 보험과 퇴직금을 뺀 나머지가 급여 명세서에 찍히는 게 맞다. 왜냐하면 그 돈까지 포함해서 공단에서 6만 원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공제하고 실제
근로자가 4대 보험 나머지 50% 부담하는 급여에 대해서만 여기 표기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된다라고 그렇게 보호사님들에게 안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제 4대 보험료를 설정하는 게 나오는데요. 4대 보험료율은 국민연금이 이제 이 직원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63년, 그러니까 65세 이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목록에 국민연금 제외 가능한 대상자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서 안내가 나올 거고요. 이 제외 처리를 해놓으면 이 직원분은 나중에 급여를 만드실 때 국민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제외 처리가 되는 거고요. 이 고용보험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고용안전보험 제외는 대표자 있잖아요. 대표자나 직계가족. 대표자나 직계가족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이 아예 안 나가요. 아예 안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고용보험 안전제외를 하면 고용보험 영원으로 처리가 되지만 이 실업급여만 제외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게 일반 직원이죠. 일반 직원이 실업급여 제외라고 해서 이 직원의 급여 부담금에는 명세세는 고용보험이 영원으로 나오지만 고령안전보험이라고 해서 이거는 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려면 무조건 내야 되는 고정 요율이 있어요. 고용보험 안에 두 가지가 나눠져 있어요. 고용안전기금하고 실업급여 두 가지가 합해져서 고용보험이라는 게 증수가 되는데 일반적인 직원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만 제외 처리가 되고 고용안전보험은 기관이 또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물음표를 누르면 그 내용들이 좀 나와 있을 거고 이 일반 직원은 실업급여 제외. 그러면 직원 명세서를 영원히 나오지만 기간 부담금에는 고용안전기금이라고 해서 0. 몇 프로가 또 나가는 게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이 기관이 부담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옵션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건강보험도 역시 거의 대부분 다 무조건 나가지만 가끔 그 감경으로 이렇게 100% 아예 안 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국가 입학 유공자라든지 아니면 뭐 지자체의 어떤 감경 대상자로 분류가 돼가지고 고용보험이 안 나가시는 경우는 100%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아니면 뭐 50% 요율대로 선택할 수 옵션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 기금마다 두리누리 그러니까 그 국민연금이라든지 고용보험은 두립누리 지원금을 그렇게 받으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그 요율대로 이 선택하셔서 설정해 주시면 되고, 이 고정이라는 거는 그 원래 고용보험공단에다가 4대 그 공제용 부담금 이제 이렇게 납부하실 때 원래는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법적으로 원래 요율이 정해져 있어요. 원래 과세 금액의 4.5%, 뭐 이렇게 이 과세 금액의 3.54%를 매월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이 요율 이렇게 자동으로 체크돼서 요율대로 빠지거든요. 그런데 이 4대 고용보험이 4대 보험 납부 처리하실 때 요율대로 안 나가고 고정으로 이렇게 얼마씩 고정해서 이렇게 내버리시는 경우들 있잖아요. 뭐 이번 달에는 뭐 3만 원씩 매월 고정해서 1년치 내고 고용보험도 얼마씩 이렇게 고정해서 내시 납부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 조건을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거를 요율로 내시나 이 고정으로 내시나 마지막 그 갱신되는 해에 어차피 재정산을 통해서 한 번씩 몰아서 내는 경우가 있어요.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재정산 월이라 해서 그동안의 수익에 비례해가지고 더 납부를 하거나 아니면 더 이렇게 환급하시는 경우들 있잖아요. 이제 그게 이거 이유 때문이에요. 원래는 법정 요율대로 납부를 해야 되나 그 회계 업무 편의상 고정적으로 이렇게 금액을 고정해가지고 납부 처리 급여를 만들어가지고 납부 처리를 시키실 때 그때 이 옵션을 쓰시면 되니까 그때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이 건강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산재보험도 이 고정해서 내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고정해서 내시는 기관인 경우에는 각 직원들별로 고정해서 내시면 되고 만약에 아무것도 체크되어 있지 않다라면 이, 이 법적 요율대로 그러니까 8-4번에 표기되어 있는 과세 금액의 법정 요율대로 급여들이 생성 반영되어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그 아까 업무 순서 어떻게 됐어요? 그
공단의 청구 자료 올리고 기본적인 기관의 급여 기초 설정을 해주고 직원별로 시급제, 월급제, 그다음에 4대 보험 이런 뭐 장기 근속 장려금 이런 제반 사항들을 설정을 해주시면 이제 하시는 거는 8-1번에 가셔서 급여만 생성하시면 이제 끝이에요. 업무가. 되게 이제 쉽죠. 왜냐하면 이 예를 들어서 이 8-1번이 이제 그 아까 설정하신 조건이라든지 급여 계약 조건이라든지 공단의 청구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급여만 이제 일괄적으로 생성하는 기능인데 여기 급여를 만드시는 방법은 왼쪽에 개별로 이렇게 잠시만요. 요거 제가 아까 설정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보시면 급여 이렇게 개별로 이렇게 급여를 생성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일괄 생성 기능을 누르시면 해당 그 직원의 급여 계약 조건이라든지 공단의 청구 자료를 토대로 해서 모든 직원들의 급여가 이렇게 다 만들어져요. 되게 쉽죠. 그러니까 8 여기 4-1번, 1번, 1단계, 2단계, 3단계 이 설정들만 다 끝나시면 8-1번에서는 급여만 생성을 해주시면 모두 끝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급여 대장에 오셔서는 이 생성된 급여에 대해서 확인만 해주시면 돼요. 확인은 이제 그 직원 명이라든지 해당 월의 총 근무 시간, 그다음에 그 항목별 금액 이걸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개별 항목 확인해 주신 거는 여기 해당 월 있죠. 이 해당 월은 지급월이 아니라 급여를 제공한 월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급여 제공을 한 일에 대해서 발생된 급여를 갖다가 관리하는 월 기준이라 보시면 되고 간혹 이거를 지급월로 오해를 하셔가지고 5월달 급여를 6월로 확인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5월달에 일하신 거를 5월달 항목에서 선택을 해서 급여를 만드시고 조회를 하셔야 돼요. 네, 그런 기준으로 보셔야 되고요. 이 우측에 보면 그 아까 직원의 급여 지급일이라고 있잖아요. 그 근로기준법에 직원의 급여 명세서 발행을 해줄 때 지급 일자를 반드시 표기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기본 설정된 아까 2월에 5일이라고 설정을 해놨잖아요. 8-3월에 거기에 대한 그 기본 설정이 나오고 또 이게 그 지급일이 월마다 틀릴 수 있잖아요. 5월 달에는 5일 날, 6월 달에는 6월 7일 날 이럴 수가 있잖아요. 월마다 틀릴 때는 여기 당월 지급액을 별도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되게 쉽죠. 만약 5월에 보통 2월 6일이지만 이번 달에는 6월 7일로 이렇게 개별 저장하겠다. 그러면 직업 명세서 출력을 할 때 이 6월 7일로 지급일자가 바뀌죠. 원래 기본 설정. 이 당월 급여 일자를 개별 설정하지 않으면 6월 5일로, 이월인 6월 5일로 찍히지만 이번 달만 6월 7일로 지정하겠어. 그럴 때 이렇게 지정해 놓으시면 지급 명세서 나올 때 6월 7일로 이렇게 개별 설정돼서 지급돼서 나와진다라는 것 갖다가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하단에 그 마감 처리라는 게 있어요. 이 마감 처리라는 걸 뭐냐면 말 그대로 이걸 누르면 직원들의 이제 급여를 더 이상 수정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막는 기능이에요. 이제 물론 이 기능도 있지만 더불어서 한 가지 기능이 뭐냐면 우리 직원 앱을 쓰시는 기관들이 있을 거예요. 직원 앱이라는 걸 뭐냐면 저희 케어포에 각 직원마다 직원 정보 관리에서 아이디 비밀번호를 만드시면 이와 같이 직원들이 자기 정보를 보실 수가 있는 정보가 있어요. 이 직원 정보에 보시면 급여 명세서를 조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8-1번에서 급여를 만드는 순간에 바로 오픈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보여버리면 아직 정리도 안 끝났는데 바로 오픈이 돼버리면 좀 곤란한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시면 마감 처리를 해놓으면 이렇게 아이고 그래서 각각 과학력 지출력 고객 공고 그리고 진료 0105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마감 처리를 해 놓으셔야지만 직원이 자기 보호자 앱에서 아니 보호자 앱이 아니라 직원 앱에서 자기 급여를 이렇게 조회하실 수가 있어요. 조회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급여를 이렇게 생성하는 순간에 오픈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원에 대해서 급여 금액이 좀 조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급여를 뭐 이번 달에는 뭐 사후회비가 얼마나 더 공개가 되고, 이번 달에 뭐 수당을 갖다가 뭐 프로그램 수당을 더 주고 싶어. 이렇게 해버리면 아직 정기 5만 원이 추가 안 됐는데 조회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정하는 기능 외에 직원 앱에서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설정하는 기능으로도 활용이 된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 안내 물음표를 누르면 안내가 돼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감 해제 기능은 수정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막는 기능도 있지만 직원 앱에서 각 직원들별로 급여를 조회를 할 때 이렇게 막는 기능들도 있다. 허용하는 기능들도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급여 대장 목록을 보시면 모든 직원들의 목록은 다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아직 급여 계약이 없으면 이러겠지. 8-3번에 급여 계약을 먼저 설정을 해야지만 급여를 생성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문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면 계약서가 없으면 어떻게 급여를 생성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계약이 안 돼 있으면 생성할 수가 없고 직원 계약이 설정되고 공단 청문 자료가 올라간 직원에 한해서 이와 같이 그 급여 대장 목록을 일괄적으로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록에서 각 급여나 공제 항목별로 이렇게 한눈에 모든 직원들의 한눈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명세서를 수정하실 수가 있잖아요. 수정을 원하시면 오른쪽에 명세서 수정을 누르면 이렇게 명세서 금액을 수정할 수 있도록 기능이 제공이 되어 있고요. 명세서 수정을 누르면 이와 같이 기본적인 수급자, 아니, 직원들의 정보와 그다음에 지급 일자는 아까 제가 우측 상단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했지만 직원별로 지급 일자가 또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지급 일자를 각각 직원별로 설정해 주시면 직원 명세서에 각 직원별로 지급 일자가 또 틀리게 표기가 돼요. 그다음에 개별 비고 등을 수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하단에 보시면 명세서 이력이라고 해서 이 해당 직원의 명세서가 언제 지워졌고 언제 수정이 됐는지를 갖다가 관리자만 볼 수 있도록 전산 처리 이력을 갖다가 기능을 조회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직원의 어떤 급여 변동사항이 있으면 이걸 눌러서 어느 직원이 뭘 변경했는지 구분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 일정 조회라는 거는 각 직원별로 방문하신 수급자와 그 일정과 그다음에 그 일정에 따라서 급여가 얼마씩 이렇게 책정이 돼가지고 이와 같이 급여가 발생이 되었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조회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걸 보셔야지만, 어느 수급자분들의 일정에 빠져서 급여가 맞지 않다. 그리고 이 직원의 경우에는 시급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설정된 대로 제대로 급여가 이렇게 발생이 됐는지 상세하게 보실 수 있는 정보를 근무 일정 조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이해를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무수당 정보 조회라는 게 있어요. 근무수당 정보 조회라는 건 뭐냐면 우리들이 이제 아까 그 가산수당이 있었잖아요. 해당 일자, 아까 이게 일자별로 근무 일정을 더 상세하게 조회하실 수가 있는데 이 일자의 그 휴일 가산이라든지 공휴일 가산이라든지 아니면 연장 가산 야간 가산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면 언제 그러한 가산들이 발생이 되었는지 세밀하게 조회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근로자의 날 아까 그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250%로 시급의 250%로 시급이 발생되는 게 아니라 이 그날 일하신 그 시급의 150%는 기본적으로 나오되 휴일 가산 있죠. 근로자의 날 가산은 하루 평균 근무 시간. 왜냐하면 그날 계속 5시간 나오시다가 이렇게 그 뭐지 10시간씩 나오시다가 3시간씩 나오시다가 근로자의 날만 2시간 나왔을 때 뭐 무조건 3시간으로 주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월의 일 평균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근로자의 날을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 이런 내용들도 정확하게 이 근로수당 정보 조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걸 눌러서 이 각종 발생된 수당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일자별로 수급자와 그 발생된 직원 급여는 이쪽 근무 일정 조회를 통해서 상세하게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명세서 수정이라고 해서 명세서에 아까 그 고정수당 있었잖아요. 고정수당과 외에, 아까 일자별 발생된 수당에 뭐, 주수당 얼마고, 연차수당 얼마, 가산수당, 이런, 그 다음에, 아까 중증이라든지, 간호가산, 근속장려금 다 조건에 따라서 이 가산들이 다 들어갔을 거예요. 자, 거기에 따라서 금액들이 있고, 만약에 뭔가 조정을 하고 싶으시다, 뭔가 조정을 하고 싶으시다고 하실 때는, 여기에다가 금액을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세금 항목 재계산을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과세 금액에 대해서 세금 항목이 다시 재계산이 돼요. 이게 왜냐하면 이 과세 금액을 갖다가 수정하는 순간에 공제 세금 4대 보험료율을 바꿔버리면 이 기관에 따라서 회계 업무를 다음 달에 그 4대 공제를 반영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요건에 따라서 적용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세금 항목을 재계산시키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세 항목의 금액이 수정이 되면 세금 항목 재계산 이런 걸 한번 눌러주셔가지고 발생된 과세에 따라서 세금을 다시 한번 재계산 처리하셔서 반영을 해주는 방식으로의 업무 처리를 진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직원의 그 급여 명세서 그 작성 규칙에 보면 추가 근무라든지 연장 가산이 있잖아요. 연장 가산이 발생이 되면 이 수식을 적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 방문의 일정이 있으시다면 거기에 맞는 항목들이 있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수식이 만들어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각종 휴일 가산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발생되어지니까 아까 공휴일 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자동으로 수식이 있죠. 8시간 50% 휴일 가산이 들어갔고 공휴일상은 그 평균 2시간에다가 이렇게 들어갔고 근로자의 날 수당은 이렇게 들어갔다. 자동 산술이 되는데 시설마다 아니 기간마다 그 가산이라든지 연장에 대한 수식을 또 별도로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기에다가 그 수식을 별도로 또 수정해서 넣어버리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연장 가사는 뭐 이렇게 임의적으로 더 넣고 싶다. 그러면 이와 같이 금액을 넣으시고 몇 시간에 뭐 금액 통상 시급에다가 요일 몇 프로 이렇게 수식을 써가지고 저장을 시켜 놓으시면 나중에 급여 명세서 생성을 하실 때 그 하단에 출력을 하실 때 이와 같이 산출식이 나와요. 왜냐하면 재작년부터인가 급여 명세서를 갖다가 직원에게 제공을 할때 각종 가산 산출식을 입력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각종 가산 수당에 대해서 산출식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 뭐 기본급 이런 것들은 왜 계산식을 제공하지 않습니까?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고용노동부의 그 업무 지침에 보면 법정 요율로 된 그 기간 부담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시급에 따른 기본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굳이 산출식을 쓰지 않더라도 문제 없다라는 그 업무에 대한 FAQ가 나왔기 때문에 그 근로기준법에서 꼭 필수로 요구를 하는 산출식 항목에 대해서만 이와 같이 산출식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세부 항목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와 같은 기준으로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거는 급여 명세서를 만드셨으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발송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발송하시는 방법은 왼쪽 하단에 명세서 발송을 눌러서 그 원하시는 직원을 선택을 해서 발송을 알림톡이나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이와 같이 해당 직원에게 이 급여 명세서가 이렇게 발송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출력을 해서 제공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이와 같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알림톡이나 뭐 문자 등을 통해서 발송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비활성화 체크박스가 활성화되지 않는 거는 그 직원 정보 관리에 보시면 그 해당 직원들 있잖아요. 해당 직원들의 그 연락처가 없으셔서 그래요.
휴대폰 번호. 이게 만약 휴대폰 번호가 없으면 이 체크박스가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 연락처 휴대폰에 입력을 해주셔야지 알림톡이라든지 문자 발송을 하실 때 그, 이 전자적으로 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체 비고 넣는 기능 등이 있고요. 명세서 출력 기능은 선택하신 수급자만큼 아직도 기존대로 출력을 해서 명세서를 지급을 원하실 때는 이 출력 기능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급여 대장이라는 거는 여기 보이시는 화면 있죠? 이 보이시는 화면 그대로 목록을 갖다가 출력을 하실 수 있고 엑셀이나 다운로드 바로 받으실 수가 있고 엑셀은 바로 이 체크된 대상자 전체 직원의 엑셀을 갖다 출력하면 없이 바로 엑셀로 다운로드 받는 거고 W4C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사회복지 시스템 W4C에 직원급여 업로드 하실 때 이 정보도로 신고를 하실 때 거기에 맞는 포맷으로 엑셀을 갖다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직원 급여 생성을 할 때 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아까 8-431 요 세 가지 업무만 하시면 거의 쉽게 직원 급여를 생성하실 수가 있고요. 매월 반복이 되는 건 1단계 공단의 그 일자별 청구 자료와 그 4단계 급여 대장만 매월 반복해서 생성시키시면 되니까 급여 관리 업무는 쉽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요 업무 외에 제가 이제 설명에서 이제 빠졌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먼저 퇴직 적립금 관리라는 거는 직원에 따라서 아까 8-3번 직원정보 계약에서 퇴직 적립금을 그 자동으로 생성하시면 이와 같이 매월 그 퇴직 적립금을 이렇게 목록화를 해서 조회하시거나 아니면 개별로 수정하시거나 아니면 출력하실 수가 있고요. 이 퇴직 적립금 외에 이와 같이 사회보험 기간 부담금 항목들도 이렇게 출력물로 원하시는 형태로 출력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걸 만약에 퇴직 적립금이 만들어지지 않았어도 여기서 바로 뭐다 초기화를 시켜가지고 다시 생성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용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8-5번에 임금비 지출 자료 참고 자료가 있는데 이거는 그 공단에 매월 저희 공단에 그 신고하시는 거 있죠. 공단 전산의 요약자원에 보시면 종사자 임금비 지출 내역 신고로 이렇게 매월 입력하시는 게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은 이 정보들은 이 공단의 전산의 이쪽에 가보시면 14번 항목에 총의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 금액을 저희 케어포 있죠. 여기에다가 그 금액을 요약하고 목욕 간호가 원래 따로따로 이렇게 금액이 있을 거예요. 총합이요. 그 정보를 여기다 금액을 해주시면 거기에다가 각 직원별로, 각 급여별로 발생된 급여의 그 요율을 가져가지고 임금비 지출 요율 금액이 표기가 돼요. 그러니까 케어포에서는 이거를 공단에서 이 총 급여 비용을 확인하셔가지고 여기다 입력을 해놓으시면 이 요일이 매월 발생이 될 거고요. 케어포에서는 급여를 이렇게 생성하시면 각 직원별의 임금과 사회보험 기간 부담금, 퇴직 적립금이 각 직종별, 이거는 좀 공단에 신고하셔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이거 보시면 공단에 이거는 또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 돼요. 뭔가를 보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갖다가 그 케어포에서 급여 대장을 만들 때 이 금액들이 산출이 되면 이 금액을 공단에 이쪽에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공단에서는 14의 항목에 인건비 반영, 급여 비용 합계 총액 있잖아요. 이거를 저의 그 케어포 여기에다가 급여별로 넣어주시면 이 두 가지 금액을 비교를 해서 이와 같이 월별 인건비 지출 비율을 갖다가 참고 자료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지출 비용은 각 급여별로 방문 요약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그 목욕 일정, 간호 일정에 따라서 자동 분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급여별로도 어느 금액이 4대 보험이 어떻게 나눠지는지를 보기를 원하신다면 8-5번에 오셔가지고 이 내용들을 보셔서 이렇게 그
공단에 입력을 해주시거나, 그 다음에 급여 비용 총액을 갖다가 여기다 해주시면 이 공단과 맞춰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용도로 8-5번의 급여비 지출 비용 참고 자료를 활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8-6번의 직원 연간 급여 대장이라는 거는 아까 8-1번에서 급여 대장을 만들었잖아요. 그걸 갖다가 직원별로 연도별로 급여가 얼마씩 이렇게 총 급여가 어떻게 발생되었는지를 조회하거나 추적하는 보고서 서비스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더불어서 왼쪽 하단에 간이 지금 명세서라고 해서 국세청에 소득 신고하실 수 있는 그 엑셀 양식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부가적으로 이런 자료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작성 방법이라든지 홈택스에 뭐 이렇게 어떻게 신고하시는 것들 갖다가 참고를 하셔서 분기별로, 그러니까 반기별로 이렇게 신고하시는 소득 신고, 요걸 갖다가 해당 자료를 활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이제 케어포의 직원급여 관련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중에서 이제 질문이 좀 간혹 이제 많이 나오시는 사항들 중에 좀 몇 가지 안내를 해드리자면, 이 방문 일정이 있으신데, 지금 요양보호사분이 급여가 생성이 안 되신다고 질문이 가끔 들어와요. 그럴 때는 2-1번에 직원 정보에 들어오셔가지고 직원 정보 관리해 보시면 근무 일정 사용이라는 옵션이 가끔 선택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옵션은 내근직 직원, 즉 사회복지사라든지 시설장님 같이 공단의 근무 일정표를 신고하시는 그 직원들에 한해서 사용하는 옵션이기 때문에 이걸 체크를 해버리시면 방문 일정이 있더라도 급여가 생성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 유의해서 생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족 요양은 아까 말씀드렸죠. 직원 8-3번에 보시면 가족 요양만 좀 제외 처리를 하고 싶다. 그러실 때 이렇게 체크하셔서 해주시면 되는데, 이 간혹 가다가 그러면 가족 목욕도 이렇게 제외 처리되지 않습니까? 공제 처리 안 돼요. 문의를 하시는데, 가족 목욕이라는 건 공단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케어포에서도 비록 가족분이 목욕 제공을 하셨더라도 이 전산상의 공단 청구 내역 자체에도 가족 목욕이라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욕에 대해서 따로 공제 제외 처리를 지원을 해드리진 않습니다. 이 공단 청구 자료에 가족 요양이라고만 반드시 구분 일정만 가족 요양 본인 부담금 제외 처리가 가능하니까요. 그 부분 유의해서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안내를 하나 더 드리자면 산재보험료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직원별로 설정 고정 금액을 하는 건 여기에다가 직원별로 산재 요율을 갖다가 잡아주시면 여기에 설정된 요율대로 나중에 8-1번에서 이 급여대장 생성할 때 기관 부담금 요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8-3번에서 각 직원별로 개별 고정이 들어간다면 이 고정 금액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요.